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한일 정상 간의 회담. 오늘 새벽 1시 25분쯤 뉴욕에서 약식 회담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공식 대면 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 축소로 인해서 스탠딩 환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벽 동안 있었던 내용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한일 회담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약식 회담으로 진행이 됐고 30분 동안 네. 이게 직전까지도 개최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놓고 말이 참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비공개로 3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2년 9개월 상당히 오랜만이잖아요. 예. 의미를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저도 어제 밤까지 모르셨죠? 회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이냐 일본 친구들한테도 한번 연락을 해보니까 일본 측에는 정보가 없다. 그런데 우리 측에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보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기는 예, 했어요.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상회담을 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측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걸 30분 동안 통역을 했기 때문에 네. 아주 깊은 내용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식 회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일본에서는 그 이 회담이 공식적인 정치적인 회담이 아니라 간담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 비공식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 해결 없이 공식적인 회담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하는 게 일본 측에 그런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매끄럽지 못했지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앞으로도 정상 간의 의사소통을 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 아닌가 해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남의 첫 시작 물꼬는 것이다. 거기에 예. 큰 의미를 두신다는 건데 공개된 그 회담에서의 내용을 보면 한일 정상이 현안 해결에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예. 이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 그 현안 해결에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현안 해결이라고 하면 가장 시급한 게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그렇죠. 배상 판결 예.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살짝이라도 언급이 있었겠습니까? 정상 간에 이런 그 세부적인 문제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예. 돼요.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 또 뉴욕을 가서 하야시 회상하고 회담을 했거든요. 예. 하야시 회담, 그 외상과의 회담은 벌써 그 3개월째 세 번째예요. 양자 회담만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외교 당국 간에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을 거고 우리 측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아마 하야시 외상한테 전달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현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 이 두 가지 나온 그 회담 내용을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는 그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 또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 하는 데에는 양국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본도 거기에 호응해서 성인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본 측은 이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한국 정부가 해결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어서 예. 이거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금 양국 그 외교 당국 간이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사 문제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예.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이 예.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한미일 3국 간의 북핵 관련해서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협력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은데요. 사실상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거리적으로 본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심각성 이거는 같다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 쪽의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아마 지금까지의 그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최근에 핵 정책에 관한 법령이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려의 정도는 과거보다 심각해졌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약식 회담이 있기까지 사실 굉장히 한일 간의 신경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진행되는 그 과정도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이 됐고 영상 기자도 배석하지 않고 사진 기자만 동행할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이 회담이 성사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전문가이신 만큼 이런 한일 간의 교류 관계도 많이 보셨을 거고 회담이 진행되는 모습들도 여러 차례 좀 보셨을 것 네. 같은데 이번 진행 과정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일종의 회담을 구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모습은 이번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6월 28일 날 스페인에서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 때도 나중에 발표한 게 일본 측하고 한국이 달랐거든요. 우리 측의 그 발표에 의하면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에 건전한 한일 관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측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한테 현재 그 한일 관계가 상당히 엄중해 있고 건전한 한일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되돌리기 위해서 예. 윤 대통령이 노력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9월 초에 그 하와이에서 있던 한미일 안보 실장 협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우리 측에서는 정상회담에 가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한다면은 양측의 동의하에 언제 어떤 형태로 발표를 할지도 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그런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예, 왜 이렇게 여러 차례 그러면 서로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도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하고 예를 들면 외교부의 입장도 이번에 발표하는 거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정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 못한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15일경에는 흔쾌히 정상회담이 합의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일본 측 보도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네. 다소 불쾌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 뒤로 대통령실에서 노코멘트다 네. 하다가 끝까지 그러니까 직전까지도 확실하게 말을 안 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일본 측에서 좀 반발을 했던 배경,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징용 문제라는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측이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사실 그 일본 국내에서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일본 측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원하는 정상회담이 결과를 낳지 못하는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이 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내부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일본의 지금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이 지지율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실제로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영향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사실상 27일 날 이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있는데 국장 둘러싸고도 일본 내에서 커다란 그 논쟁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민당 내에서도 좀 반발의 기류가 있고 더군다나 그 아베 총리의 실적이라는 게 최장수 총리가 지금까지는 됐지만은 유산이라는 게 정말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주 빨리 국장을 결정한 거에 대한 반발도 있고 또 통일교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자민당 특히 아베파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많이 관여돼 있다는 것도 보도가 되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일본 내부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가 풀어나가기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괄 타결하자, 네. 그랜드 바겐, 예.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자고 했는데 일본 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미래지향적인 거는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랜드 바겐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현안들을 함께 놓고 해결하자는 것인지, 예를 들어 강제징용 문제, 그다음에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예를 들면 독도 문제까지 포함된 것이냐 하면은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현안별로 배경도 틀리고 해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해결이 불가능해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독도 문제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는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원칙에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네. 현안을 일괄적으로 타결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게 19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이거든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상황이 변화된 것을 반영한 새로운 한일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외교 당국, 정상 간에도 의사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셔틀 외교죠. 를 복원해서 긴밀하게 하는 거는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한일 정상이 의제를 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만남을 좀 가져보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미 정상 간에 만났던 짧은 환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겠거니 이걸 상수로 두고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측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이 좀 짧게 환담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최 행사장에 직접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네. 짧은 만남을 가졌는데 이것도 뭐 사실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미국 측의 초청으로 가게 된 자리라고는 합니다. 더 긴 시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환담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이 좀 변경이 급격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일이 일비할 것도 아니고 뭐 우리에 대해 소홀했다 혹은 우리에 대해서 뭐 대우를 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럴 만한 한미 관계는 이미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한테도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중요성이라는 거는 인식하고 있고 우리한테도 뭐 지난 그 정상회담 때도 포괄적인 전략 동맹, 경제 기술 동맹으로까지 격상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뭐 더 이제 우리가 관건이지 이 40여 초간의 회담이냐 아니면 스탠딩이냐 하는 거 가지고 한미 관계를 논의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요. 그게 왜냐면 근데 저희가 워낙에 경제적인 상황, 미국 인플레이션법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좀 밀접한 것들이 지금 미국과 관계에서 좀 있기 때문에 더 좀 관심이 가져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을 보면 환담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우리의 우려를 전달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협의를 이어가자라고 답을 했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짧게 대체가 되긴 했지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심도 깊은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런 그 립서비스조차 없었다면은 한미 관계는 정말 나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립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고 사실상 행정부하고 입법부의 관계를 본다면은 입법부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데 미국 국내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느냐 하는 데 조금 의심이 들고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네. 11월 초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협의는 계속하자.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경청을 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접근을 해서 미국을 압박해 보겠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이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정무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떤 게 저는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법제화된 상황이라면은 바꿀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입법을 통해서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훨씬 민주당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또 실제로 지금 원 달러의 그것도 봐도 상당히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압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미국 쪽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새벽에 미 연준이 금리를 또 올렸잖아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하게 됐고 우리 입장에선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다소 좀 부정적인 논조를 주시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외교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금융이나 경제, 통화 문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긴 한데 한미 간에는 그런 그 행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이 같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 좀 다양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아까 한일 얘기 나왔습니다.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된다면 다른 어떤 그 지역이나 국가들과의 통화 스와프 문제를 체결해서 하는 문제도 좀 고려해 본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그랜드 바겐은 아닙니다만 네. 한일 재정 당국, 금융 통화 당국 간에도 그런 문제를 좀 논의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본 측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하고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일 간에도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한미 통화 스와프에만 국한되지 않고 채널을 좀 그렇죠.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오늘 있었던 한일 한미 간의 만남 의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